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썰은 고민 사연입니다. 오늘 좀 고민 사연 많이 하네요. 유영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 공무직, 현장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정규직 이름만 바꿨을 뿐, 근무는 2010년부터 했습니다. 약 10년 정도네요. 근데 요즘 몸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공직자 세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현타가 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 보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 전역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처음에는 영어, 한국사 대체가 되는 9급, 7급 공무원을 선택하였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정한 것은 최종 목표가 7급 공무원인데요. 제가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2021년 3월부터는 한 달에 100에서 120만 원씩 고정 비용이 나가는데요. 지금 하는 일을 너무나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21년에 9급 국가직, 9급 교육행정직, 7급 9급 공무원을 보는데요. 아직 공부는 초기 단계입니다. 평균 커트라인은 55점에서 60점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개를 다 실패하면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를 할 생각인데요. 또 새 아파트 집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직장 그만둬야 될까요? 유지해야 될까요? 지금 회사는 하루도 나가기 싫습니다. 한 달 월급은 200에서 250입니다. 연장 근무가 많지만 자율입니다. 저는 지금 기본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업급여 꼼수로 8개월 받으면서 공부를 할까요?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혼자 생각 많은, 혼자 진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할 거냐,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준비할 거냐. 시험 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게 뭐 공무원이 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다니는 직장 어떤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부터 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0년 정도 다녔는데 어떤 게 힘든 건지, 어떤 점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듣고 계시죠? 일단 그걸 알아야만 이 사연 진행하는데 좀 제가 좀 더 깊이 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물론 여기 몸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공직자 세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현타가 온다고 했는데 어떤 게 현타가 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음,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근데 좀 애로사항이 많네요. 공무원 시험 올인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뭐야 씨, 깜짝이야 씨.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었고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출 못 받으면 그럼 청약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공무원을 마냥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이분이 지금 공무원을 마냥 준비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안 계신다고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분이 그냥 직장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입장이 아니면 우리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입장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들어보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있다고요? 근데 사실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치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리스크를. 그리고 목표가 너무 높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7급을 목표로 하는데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 친다고 대출 못 받으면 저 아파트 청약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청약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만약 공무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급여가 굉장히 박봉이에요. 일이 얼마나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공무원을 준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붕어형 이 사연 끝나면 방송도 못 하시겠죠. 왜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나이가 많아요. 30대 중반이에요. 이게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 뭐 끈기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나이도 무시 못해요. 젊을 때 팔팔할 때 공부하는 거하고 나이가 찬 상태에서 공부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님이 살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보내세요. 마이카님 보내요. 마이카님 하나 더 보내. 아니 내일 하든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보낼래요? 내일 하실래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나이 먹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 습관이라는 걸 잡아놔야 되는데 어,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아놨는지도 나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 다녔는데 이번에 지점 기간에 통합을 하게 되었다고. 통합을 하게 되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오늘 하고 내일 들어올 수 있으면 내일 하고요. 왜냐하면 인과까지 하면 8시간인데 저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사실상 가정 역할을 해야 된다. 가족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현재 사시는데 가족이 있다. 홀몸이 아니다. 싱글이 아니라 말씀이시네요.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결혼 안 했는데 뭐 부모님이 같이 살고 뭐 형제가 같이 살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 더 하면 안 돼요. 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가 직장을 때려치우면 안 돼요. 일단 님은 일단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직장을 때려치우면 안 돼요. 공무원 준비 하가 안 하건 간에 때려치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장 역할. 그러면 님 집에 님 말고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님 말고 혹시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부모님 같이 사시죠?
같이 사는데 내가 돈벌이 못하면 지금 집안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나는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더라도 다니면서 해야 돼. 일단 직장을 간두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합시다. 대신 이건 기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문제 길이도 짧고요. 10줄도 안 됨 수락하시겠습니까? 일단 보내봐요. 일단 보내보십시오. 보내고 나서 결정합시다. 왜냐하면 님,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열심히 한다고 안 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안 되면 정말 뒤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뒤가 없어요, 님은. 나이도 찼기 때문에. 진짜요. 10줄도 안 돼요. 진짜 괜찮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보내봐요. 20대 초중반에 준비하는 거하고 지금 나이가 차서 준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올인이에요, 올인. 올인이라니까. 올인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 상하차라고요? 아,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일단 님 저거 뭐야? 저 아파트 저거 뭐야? 요거 어떻게든 또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거 매달 돈을 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님 지금 대출 받아놨죠. 근데 만약 직장 때려치우면 직장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대출 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질문 방식은 1. 고시 형식 2. 일반 대화 형식 붕어 형님의 의중에 맡깁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1번. 그러니까요, 님 저거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 아파트 포기할 수 있겠어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포기해야 돼. 맞잖아. 지금 대출 조건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돈 받으면서 저 납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조건 안 되면 애초에 저거 아예 그냥 하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순간부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 내 집 포기해야죠. 근데 저 포기하기 쉽지 않을걸요, 청약이라는 게.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청약 요즘에 별따기잖아요, 여러분. 청약 되는 게. 굉장히 별따기잖아요.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로또 청약. 근데 내가 보니까 이미 이분은 관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런 얘기 해도 관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놨잖아, 봐봐. 영어하고 한국사 대체 자격증 따놨잖아요. 자, 이게 단 문제야. 이 세 개를 다 실패하면 회사를 때려치우고 공부를 할 생각이래요. 근데 이게 과연 단기간에 시험이 붙을 수 있냐 말이에요. 붙을 수 없어요. 이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단기간에 못 붙어요. 왜냐? 님이 뭐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애초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정리를 적어놨어요. 보시면 국가직, 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 이게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데 무슨 기준으로 본인이 합격하겠다고,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적어놓은 거 보면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왠지 노력만 하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커트라인 낮다고 해서 이게 만만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커트라인 낮다는 얘기는 문제가 더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점, 60점 나올 정도로 문제를 굉장히 지독하게 더럽게 낸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 시험이 그렇잖아. 경찰 시험이 60점대 중반 나왔죠. 커트라인이. 문제를 정말 지독하게 더럽게 내가지고. 죄송한데 그런 거 바랄 것 같으면 저 안 찾아오신 게 나았을 거예요. 쭌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저런 걸 바랬으면 아마 저한테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 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거든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솔직히 현실 버리고 시험 뛰어든 사람처럼 결과가 잘 된 케이스는 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이 내던지고 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온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공식적으로는. 이 시험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도박이거든요. 도박. 도박이에요. 그러면, 자, 윤영호님. 코나빼님 어서세요? 윤영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요. 님, 공시하면 아파트 포기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님은 지금 아파트 지키는 거 1순위로 봐야 돼요. 차라리 힘쓰는 일이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좀, 몸을 좀 덜 다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막 약간 그런 거죠. 아파트는 지키고 싶고, 공무원 합격하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년에 꼭 합격이 싶다고요. 절대 마음처럼 안 돼요. 근데 나는 솔직히 님이 너무 약간은 좀 욕심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합격하려면 이 합격권이 지금 와 있었어야 돼. 합격권 근처도 안 와 있는데 어떻게 합격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사이에 남들은 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님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공부 온이라고 이 사람들 못 이겨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네, 못 이깁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뭔가 드러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님이 내년에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려면 합격권에 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합격할 만한 성적이 나와야 돼요, 지금. 모의고사나 어떤 시험을 통해서 뭐 상위 5% 안에 뭐 등수를 찍는다거나
객관적으로 그걸 증명할 만한 성적이 나와줘야 돼. 뭐 아니면 기본서, 기본 해독을 5 이상 했다거나, 영어를 모의고사 쳤을 때 70점 이상 무조건 찍는다거나. 그러니까 니니 무조건 합격했다고 얘기를 자신있게 꺼낼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면 지금 합격권 점수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도 않는데 내년에 합격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수로? 내년엔 지원자가 더 많아질 텐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더 많아지고, 점점 이쪽에 더 똑똑한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바람일 뿐이죠, 바람일 뿐. 약간 고집이 있으시네요. 예, 저분 좀 고집이 있어요.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6개월가 된다고요.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아니, 공무원 붙은 사람들도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니, 컷이 왜 닿는지 모르겠어요? 붕어형 문장 쓰다 보니까 10줄이 아니고 15줄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컷이 왜 났는데? 님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지금. 뭔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 같아. 사연자분. 뭔가 어떤 달콤한 마약에 취하신 분 같아요, 지금. 상황을 뭔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아니, 쓴맛을 보고 정신 차리는 게 쓴맛을 보고 나면 이분은 진짜 뒤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하면 재취업도 지금 힘든 상황이야. 거기다 이분이 뭐 재산도 많고, 뭐 부모님이 뭐 나중에 뭐 사업 같은 물려 뭐 이런 거 없잖아,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보시면 내가 돈 버는 사람 없으면 가장 역할 해야 되고 아파트 포기해야 돼. 뒤가 없다니까, 뒤가. 떨어지면 진짜 나락이 나라. 나이 찬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합격권에 가려면, 노베이스에서 합격권 가려면 1년 최소 해야 되잖아.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청약 포기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나.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런 말 100번, 1000번 해도 이분은 자기의 어떤 소질을 굽힐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뭔가 확인받으려고 고민사연 보낸 것 같아.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자신의 어떤 그런 실력을 과신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현실을 모르니까 과신을 해요. 실제로 시험을 봐가지고 내 실력과 어떤 시험장 난이도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피지컬과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몇 번 봐보면 아는 거예요. 이 벽이라는 거 한번 딱 세게 느끼면. 와, 이 점수 이게 10.5, 이게 합격권 가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와, 사람도 어떻게 올린 거야? 쳐보기 전까지 몰라요. 약간 그 왜 운동선수 중에 타이슨의 명언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영어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영어를 풀어보지도 않았지. 그럼 내 수준을 모른다는 거잖아. 내 현실적인 수준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풀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실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안 풀어본 거겠죠. 내가 실력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봤겠지. 영어라는 게 그래요. 영어라는 과목 여러분 해봤잖아. 영어라는 게 공포심이 있어. 오히려 사람들이 다 안 풀려 그래. 겁나니까.
그리고 공무원 영어 수준도 높잖아요. 애초에 기본 안 닦여 있으면 안 익혀요. 안 익혀져.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어휘 굉장히 알려면 뭐 중고등학교 어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삼천제는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영어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거. 영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음. 영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수로? 아, 영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구 시험은. 국으면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필수잖아요. 그럼 영어를 봐야 되잖아.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분은 안 바뀌실 분이 확실합니다. 아니, 구급 점수는 땄는 게 아니라 영어 과목이 있잖아요, 영어 과목이. 저거는 군무원 얘기잖아요, 군무원. 다른 직렬은 구급에 영어 과목이 있다고, 영어 정식 과목이 있다고요. 님 국가직 구급 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거 영어 있다고, 요거. 뭐 치든 안 치든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저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일단 요거 끝낼게요. 그냥 마무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분 설득 안 돼요. 설득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반대예요. 리스크도 너무 크고 일단 저분이 지금 기본적인 준비나 실력이 안 잡혀 있어요. 말하는 게 별로 확실히 안 차 있습니다. 뭔가 비어 있어요. 그 직장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 아파트 어떡하려고? 음? 진짜 해봐야 진짜 맞아봐야 뭐 진짜 나라고 떨어져봐 정신 차리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백날 얘기한다고 이분 바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정하실 거면 직장 다니고 준비하시던가 직장 다니고 준비할 만한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지키고 싶으면 아파트라도 지키고 싶으면 저는 직장 관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청약받은 거 어떻게 지키고 참고 다니고 싶으면 그냥 지금 직장 그냥 충실하고 힘들어도 참고 다니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님이 뭐 경제적인 안전선이나 돈을 많이 모아놨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뒤가 없잖아. 뒤가 없을수록 더 안전하게 가야 돼. 특히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보면서 무리수를 택하면 안 돼. 근데 본인이 무리수를 택하겠다고 하면 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장을 함부로 간다서는 안 됩니다. 밖은 굉장히 춥습니다. 재취업 힘듭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본인한테 원하는 답변 못 해드려 죄송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공무원 시험 장난 아닙니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했다 눈물 콧물 다 째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이 먹으면 자기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